사춘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누구나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것이 사춘기 시절인데요. 여러분 고민은 혹시 어떤 게 있으셨나요? 어린 시절의 고민, 학업, 외모, 진로 등 많이 있으셨을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홍조가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홍조를 갖고 있던 저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홍조를 어떻게 하면 가릴 수 있을까? 미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배운 저는 미용을 하기 위해 이론 그리고 실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론은 바로 송중기 씨가 쓴 피부미남 프로젝트 책 한 권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내신 공부, 수능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나 싶어요. 밑줄도 긋고 요점 정리도 하고 중간중간에 메모까지 한 것이 아주 미용 공부를 제대로 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익힌 후에 저는 실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나나스비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이라는 게 사실 뭔지 제가 당연히 알 턱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 갔고 피부톤을 밝혀준다는 비비크림의 그 자극적인 한 문장에 꽂혀서 비비크림을 구매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머 이건 사야 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혁신이었습니다. 피부가 거뭇거뭇했고 홍조기가 있던 제 얼굴이 환하게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비크림을 바르고 학교에 가는 것은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무렵에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였는데 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란 게 지역명을 딴 이름의 고등학교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소위 말해 빡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타이트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비비크림을 바르면과 동시에 조금씩 더 욕심을 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섀도우 처음에 아이라인을 그리면요 섀도우가 하고 싶고요. 섀도우를 그리면 음영을 넣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였어요. 비비를 한 저는 이때부터 거침없이 화장을 조금씩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녔다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상상이 가시나요? 지역 명문이라고 불리는 보수적인 남자 고등학교에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을 눈 밑 2cm까지 그리고 다녔습니다. 당시 제가 아이라인에 대한 개념이 좀 없었나 봐요. 전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 위에 아래 그냥 다 그리고 다녔죠.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어떤 남학생이 아이라인을 눈 밑 2cm까지 그립니다. 무슨 말 들었을까요? 네,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너 학생부실로 따라와. 제가 3월 달에 입학해서 학교도 잘 모르는데 처음 들은 말이 이거였어요.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이미 들어죽겠습니다. 학생부실 가서 혼도 많이 났고 또 꾸중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나고 또 친구들이 이 모습에 대해 이해를 못 해줄수록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화장하는 게 왜 안 돼? 학교 규정집을 좀 찾아보았어요. 머리에 대한 규정, 복장에 대한 규정, 또 학업권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화장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분도 규정도 없었지만 하지 말라는 학교의 말에 저는 더 반발심이 생겼고 더욱더 세게 화장의 진도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 중요하게 고민된 것이 바로 이 진로 선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인데요. 진로 선택을 앞두고 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메이크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미용은 제가 관심 있던 분야이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잘하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학교와 선생님들은 싫어했고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저는 미용이 좋았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을 앞둔 저의 한마디였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히 반대를 하긴 하였는데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공부를 못한다. 이 미용 학원이요 보통 저녁 6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약 3시간 있으면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야자 시간과 맞물리다 보니 부모님은 공부를 이유로 반대하셨고 두 번째로 자격증을 따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다고 해도 너가 나중에 늙어서까지 그거 할 거냐.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거 저도 좀 고민을 좀 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아저씨 할아버지가 하는 거 저 많이 못 봤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로는 비용 문제가 좀 컸습니다. 메이크업 학원이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할까요? 수강료가? 놀랍게도 3개월 프로그램인데 거의 18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한 달에 60만 원 수준이죠. 거기다가
이 메이크업을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요. 키트가 제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물론 이게 이 프랑스에서 사온 거긴 한데 그래도 그렇지 200만 원이 넘는 돈, 거기다 180만 원까지 해서 상당히 목돈이 드는 그런 선택이었죠. 부모님은 제가 미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셨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제 주장을 이겨나갔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부모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보시면 눈썹만 거의 하루에 1시간씩 그리고 1년 정도 지나자 6개월 정도 지나자 제가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또 전국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기부에도 저 그냥 미용에 관련한 책만 쭉 썼어요. 미용을 좋아하기도 했고 잘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흥미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미용에 관한 책도 읽고 나름대로의 공부도 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을 보냈고 고등학교 3학년을 진학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이크업 2급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3급과 2급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메이크업 3급 과정의 키트와 2급 과정의 키트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다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니까 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3급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데일리 룩,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특별한 날라고 해봐야 신부 화장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화장, 나를 조금 더 돋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화장이 3급이라면 2급부터는 분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어느 정도 얼굴이 보이려면 실제로는 굉장히 세게 분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2급 과정에서 하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진한 분장술을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2급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2급 과정에 들어서면서 메이크업과 함께 헤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크게 미용학원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이크업, 네일아트, 헤어, 그리고 스킨케어. 이 중에 이제 헤어 과정을 2급에 진학하게 되면서 배우라고 요구를 받게 된 것이죠. 제 생각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2급 과정은 메이크업이라는 게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조금 더 멋있고 예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2급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얼굴을 도화지로 한 예술 행위였어요.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메이크업 2급 과정에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나는 남의 머리 만지는 건 싫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가 관심 있던 건 저를 돋보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홍조가 가려지고 내 인상이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건 좋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하고 또 그것을 예술로서 한다는 것은 제가 관심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분야라고 생각했던 미용이 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을 앞두고 큰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렇게 내가 도대체 뭘 해야 할까를 한참을 고민하는 중에 저는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흔히 왜 읽고 있는 책들이 있죠. 저희 집에는 특이하게 읽던 책들이 있었는데 2가지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성 패션지 그리고 사회과부도 교과서였습니다. 사회과부도 혹시 받으면 펴보시긴 하나요? 거의 안 쓰죠, 사실 사회 시간에 있어도. 근데 저는 사회과부도 받는 게 항상 제일 즐거웠고 화장실에도 이걸 구비하고 있었어요. 이 2가지 책 중에 제가 선택한 건 사회과부도였죠. 또 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 시간에 과제를 내려고 하면 저는 그림이 아닌 그림 지도를 그렸습니다. 동네 근처를 좀 막 그려서 막 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제 초등학교 취미가 뭐였냐면 바로 이 300원으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300원으로 어떻게 여행을 떠나? 가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버스 요금이 300원이었어요. 교통카드를 받으면 더군다나 환승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겨우 300원을 내고 제가 살고 있던 대전 곳곳을 볼 수 있던 버스 여행은 저에게 상당히 흥미롭고 또 인상 깊은 취미였습니다. 저는 이 300원을 내고 대전 곳곳에 돌아보며 영감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곳곳에서 본 모습을 저의 그림 지도를 통해 이렇게 그려보곤 했습니다. 꼭 그대로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본 도시의 모습, 도시의 느낌들을 도시 그림 지도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이렇게 그림 지도 수준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좀 발전을 했습니다. 지형도 좀 표시를 해봤고요. 이렇게 버스 노선을 막 표시를 해보기도 했고요. 공항도 그리고 나중에는 조닝이라는 것도 알게 됐. 이게 용도 지역지구, 주거 지역, 상업 지구 막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말 흥미롭다 해서 이런 걸 그리게 되죠.
그럼 내가 도대체 이걸 얼마나 그렸나 하고 펼쳐보니까 네, 굉장히 많죠. 슬라이드가 계속 나옵니다. 8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A4 용지 파일로 굉장히 두꺼운 한 권 꽉 차게 그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과감히 진로를 돌렸습니다. 미용이 아닌 도시를 해보자. 도시 계획가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도시에 관련된 책도 보고 또 도시에 관해서 제가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을 다시 보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지금은 그래서 원하던 전공인 도시계획 부동산학부에 와서 논문도 많이 써보고 공모전도 출품을 해가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보냈고, 그 결과 7학기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또 다른 연구실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쯤 돼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내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화장을 좋아했고 저를 가꾸는 것이 좋았고 미용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직업으로 다가왔을 때 제가 주는 감흥은 조금 달랐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꼭 내 길이 아닐 수는 있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흥미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습니다. 직업으로 본다면 그 만족은 다를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카페 알바를 하는 것에 대한 로망과 현실이 다르다고 하고, 또 대학이면 다 살 빠진다는 이상과 또 실제로 찌든 그 현실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흥미, 그것을 직업으로 발현시켰을 때 그 만족도는 다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가 아닌 직업으로서 나에게 정말 맞는 것 무엇일까? 에 대답할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경주마는 달리기에 앞서 눈 가리개를 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달릴 트랙이 아닌 주위 관중석 혹은 또 호응하는 관객들이 보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흥미로 좋은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으로서 좋은 것이든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진 이상 그것은 언제나 여러분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무언가 하나 정진하고자 하는 것에 많은 회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는 해봐야만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 좋을 수도 있고 직업으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흥미로 좋은 것이 직업으로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든 그 결과는 직접 해보면서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도시계획에 관한 직업으로 선택을 삼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또 내가 직업으로 맞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